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26번째 생방송입니다. 오늘은 개관 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 퍼즐입니다. 퍼즐이 개소식 마지막에 그 마지막 퍼즐들을 붙였던 그 조각입니다. 한번 저 보시겠어요? 사무실 광경.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 많던 사람들 이제 다 나가시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상계동에서 이제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그 배드민턴 클럽들 그리고 또 그 시산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봄이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가졌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륜제,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시륜제, 또 시산제, 그게 다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하니까 윈도우 처음 켰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저한테는 참 많이 다른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지는 않지만 살아오면서 무수한 새로운 시작들을 했었거든요. 직업만 벌써 이제 5번째다 보니 그 처음 어떤 걸 시작할 때 그 설레임, 두려움, 기대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개소식도 오늘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 숫자보다 바깥에서 기다리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텐데요. 참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도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3년 전에 재보궐선거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노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지켰습니다. 처음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당대표니까 전국 유세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비례대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일고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약속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그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초선보다 재선이 더 어렵고 재선이 원래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초선은 기대감 가지고 뽑아주지만 재선 정도 되면 이제 평가를 하고 뽑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지난 3년간 그 노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계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규모가 큰 일들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격차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일 같으면 초선 의원은 물론이고 다선 의원도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정당을 움직일 수 있고 서울시장에게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상계동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계동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상계동에 제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상계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찍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대로 우리 동네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해야만 되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주위로 돌려보면 사실 거대 양당들 정말 그 가관입니다. 보시면 이제 며칠 동안 새누리당 드라마가 전개됐지 않습니까? 텔레비 드라마보다 더 재밌었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정당이라는 게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는 게 정당인데, 이념도 정책도 없이 무조건 누구 편, 충성, 그것만 따지는 그런 꼴이 정말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가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백일천하에 다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지금은 변한 척 해도 총선 지나고 나면 그대로 원래대로 다 돌아갈 거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이 과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 저희들은 국민 편에서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MBC 정강정책 그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다음 총선 때 이제 국민들께서 교섭단체로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두 가지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전부 이제 고민을 하고 3당이 모두 다 그 일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체 예산의 1%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자, 거기에 합의하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혁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산업화시대 교육으로 안 되죠.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30대, 40대 되면 이분들도 100세 시대인데 생존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평생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혁명이라는 것이 초중고 대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까지도 전부 포괄해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상계동 주민들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고 언론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조롱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상계동 주민들이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강준만 교수님 안철수의 힘이라는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상계동 주민분들이 안철수의 힘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는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상계동 주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상계동 발전 비전이 있나요? 다 저희 공약에 다 있습니다. 상계동이 가장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그 출퇴근 시간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1시간 이상 출근의 시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전체 몇 %냐? 상계동이 37%로 1등 했습니다. 저도 국회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일자리가 상계동 내나 주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제 지역구에 창동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기지인데요. 그게 2019년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넓이가 코엑스의 한전부지 아시죠? 현대에서 산 한전부지 4배가 됩니다. 거기에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고, 거기를 잘 개발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창업센터를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전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수도권 동북 지역을 우리 노원병 상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소셜미디어 반응들 이제 보겠습니다. 양승복님께서 오늘 개소식에 직접 오셨답니다. 오늘 직접 개소식에 왔습니다. 전 정치인이기 이전에 IT CEO로 존경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의원님 책을 읽고 많은 힘이 되었고 회사 운영 방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직접 보니 더 좋았습니다. 흔쾌히 셀카도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셀카 찍으신 그분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알리님께서는 다음 주에 휴스턴으로 재외국민 투표하러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게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저 찍어 주시러. 그 고마움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제가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배혜미님께서 응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나오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는 항상 같은 패턴이고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힘내주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주님은 조금 긴 의견 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대표님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숙제를 PPT로 해오라고 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무슨 PPT가 필요합니까? 숙제를 위해 PPT 과외받고 학원 보연 내야 되는 현실. 제발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 부탁합니다. 저희는 거대하고 방대한 공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공약 원합니다. 제가 국민의당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민 가고 싶었지만 국민의당 생긴 이후로 생각을 미루고 우리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 아이답게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꼭 교육혁명 해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그걸 구호로 해달라고 말씀 주셨네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저 어떤 선거사무소 개소식 갔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게 1982년인가요? 빌 클린턴이 이제 대선 치를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전에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트윗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하하하. 정말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런 작자들 고소해야 합니다. 예, 고소합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대요, 그걸. 자,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 산야초 사랑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의당에서 어르신 일자리 40만원으로 인상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 입이 귀에 걸리시네요. 그런 거 잘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있다고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보면 빈곤 문제 정말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심각한데요. 정말로 좋은 게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건데 워낙 너무 박합니다. 그걸 좀 올려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쪽으로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공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 연설 보고 선장님께서 격려 주셨습니다. 잘 봤어요.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될 국민의당
안 대표님 뽀샵도 멋지심요. 뽀샵 한 건 아니고요. 그 방송용 화장했습니다. 지은진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개소식 오셨네요? 개소식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운동화 신었을 거예요. 저는 운동화 신고 왔는데, 점심 이제 먹어 피곤했지만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종편 보다가 화가 났는데, 지지하는 분들 보니 감동적 울었어요. 안철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용기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 부활절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 아마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